안녕하십니까, 현경장입니다. 현재 알트코인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 시즌 25년도, 26년도의 알트코인 반등은 기존과 24년도와 전혀 다를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 4시간봉 차트에서 이평선 정별, 지난주 목요일에 확정을 받고 2600달러 선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봉도 마찬가지로 급격한 반등이 나오자마자 장기선을 이탈했고 현재 정배열을 받기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승 추세가 확보되었다. 그러니까 이평선이 정배열 만들어지고 이동평균선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나오는 그 상승 추세가 앞으로 확보된다면 우상향이 가능해진다라는 소리고요. 조금만 더 기대를 해보면 고점까지 상승이 가능한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상승은 그냥 갑자기 관세가 인하됐다 이런 소식에 의해서 상승했다 이런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부터 나오는 반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번 트럼프 관세 이슈가 겹치면서 4,200에서 1,500달러까지 3분의 2 타노스를 넘는 하락을 경험했고요. 이 정도 하락은 21년도의 하락을 더 뛰어넘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1년도 초에 발생했던 하락은 62%였고 지금 현재 최근자까지 발생했던 하락은 66%였습니다. 즉 바닥을 찍고 나오는 반등이기 때문에 이전 같은 케이스는 상승세 무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결과도 신고점을 결국엔 갱신했는데 현재 반등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봐야 되며 거기에 더불어서 이미 추세는 회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오늘 영상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더리움 상승은 이더리움 코인만의 상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이번 하락 66% 하락했고 현재 일봉 이하 모든 추세 1시간봉, 4시간봉, 일봉 관점을 모두 정배열 상태로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되고요.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모습, 이게 어제자 캔들인데 오늘자에는 음봉을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관점은 주봉만 남았다. 그 다음 주봉 다음에는 월봉이 되겠죠. 그냥 눈에 뻔하게 주봉에서 저항을 맞고 있지만 사실상 하락 추세를 흔들 만큼 상승세가 좀 가파르다. 주봉마저 흔들고 있다. 이게 3번이고 그래서 상방 돌파가 이번 달에 확정된다면 6월은 이미 끝난 셈이다. 알트장 그냥 확정받고 폭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이더리움 상승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도미넌스인데 현재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봉이 3%가량,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바닥으로부터 반등을 하면서 4일 정도 반등을 하면서 나온 결과가 결국 비트코인 도미넌스 3% 하락이었고 현재 65%에서 62%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미넌스를 3% 내렸고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 그러니까 이더 나누기 비트코인, 분모가 비트코인에 있는 이 차트는 현재 반등으로부터 급등을 한 상태이면 30% 올라가 있다라는 부분을 보입니다. 추세적으로는 정말 많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17년도 18, 19, 20, 21 현재까지 25년도까지 이 사토시 차트를 주봉 차트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사토시 차트 또한 바닥으로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아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더 차트랑 같은 관점인 게 바닥에서 나오는 반등은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올라갈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게 지지 이후에 바닥을 지지한 다음에 반등하는 상태에 있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예로 들자면 환율에서도 달러 엔 환율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 그런 부분들 믿을 수 있는 구간들을 말하고요. 이 구간을 도달했을 때 반등을 한다 함은 사실상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세부적으로 본다면 이더리움은 사실상 가장 큰 스테이킹 코인으로 볼 수 있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이더리움 체인을 통해서 스테이킹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절반,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큰 네트워크나 체인이나 다 이더리움, 리도나 그런 부분들로 흡수되고 있다, 선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24년도를 말합니다. 비교적 최근 시즌에 RWA가 장세를 받긴 했지만 비트 조정받고 알트들 날아가면서 끊겼고요. 거기에서 20배 올려놨던 메인급 RWA 코인들도 러그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 좋은 점이 시총이 8조가량이 날아갔었죠. 하지만 이 부분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 RWA가 다시 살아난다면 이더리움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로 분석되고요. 또한 이더리움이 되살아났을 때는 체인 형식, 체인 형식이라고 좀 어렵게 적어놨는데 그냥 스테이킹으로 분류하시면 돼요. 체인 링크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베이스 아니면은 분부까지는 좀 어려워도 이런 식으로 좀 이더리움과 같은 구도를 갖는 것들, 그리고 레이어 시리즈들, 그 다음에 이더리움 본체라고 볼 수 있는 스테이킹형 코인들, 이런 비슷한 분류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더리움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반증하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 상승은 유동성을 보증할 수밖에 없는데 이더는 그 어떤 코인보다 M2 의존도가 큽니다.
그럼 의존도가 클수록 상승했다라는 것은 M2가 올라갔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이더를 들어올릴 만한 유동성이 나온다면 알트코인은 그의 뭐 2배, 3배 레버리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유동성이 확보됐을 때 나오는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가 상승했을 때 알트코인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가운데에 유동성 상승이라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더 상승은 다른 알트코인 전체 상승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더가 40% 상승하고 솔라나가 20% 상승했듯이 모든 코인들의 상승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예상에는 솔라나는 이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로 저는 예상합니다. 단지 초기 반응이 좀 늦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상승률이 낮으나 아니면 높으나 사실상 솔라나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최근자에는 하락 추세를 겪고 있었고 이더리움에 올라갔었던 8일자 지난주 목요일부터 변곡점을 확보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 자체가 하락을 끊고 안정적인 위치를 만들었다는 그런 명목이 살리자 밈코인이 다시 살아납니다. 즉 밈코인이 미쳐 날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시바나 아니면은 뭐 바이낸스의 피넛 뭐 그런 코인들도 있지만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무덴 같은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6배가량 상승했고요. 시총이 큰 코인들은 2배에서 3배가량 상승했습니다. 무엇 하나로? 이더리움 하나로. 이더리움이 다시 상승을 출발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솔라나가 영향을 받고 무덴 같은 시총이 낮은 코인들 한 3천억 정도 되겠네요. 이런 시총이 낮은 코인들은 6배가량 상승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과거를 되돌이켜보면 사실상 이더 상승은 연결성이 컸었습니다. 그리고 25번 이번에도 같은 영향력 이더 상승하면 AI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관련된 코인들도 한 50%가량 8일부터 상승했다라는 점은 아직까지도 연결성을 보인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것이 이더리움이 바닥으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상승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향을 준 거에 또 영향을 받고 하면서 상승이 나온 결과물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떤 모습이 나올 것 같냐? 어떤 부분을 예상하고 있냐라는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예견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고점 4,000달러 체크하시고요. 역대 고점을 4,800과 5,000달러 사이인데 그냥 편하게 5,000달러로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우리는 A라는 구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봉상 저항을 보이고 있으나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뻔한 그냥 조정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상승을 했을 때는 A 구간에 접촉하고 A 구간에서 가격적으로 캔들이 놀게 될 거예요. 바로 이 구간을 전고점으로 향하는 구간을 말을 하는데 이더가 A 구간으로 진입한다면 최근자에 보여줬던 움직임, 알트가 반등하는 상태를 계속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어디까지 하락하든 사실상 저점을 터치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반등 추세를 끝내지 않는 이상 알트들은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 과제를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B 구간 4,000에서 5,000달러 선, 그 다음에 C 구간 5,000에서 뭐 6,000 아니면 그 이상, 이 B와 C 구간이 제가 봤을 땐 알트들이 대폭등할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B와 C 사이는 정말 투자자 모두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알트들이 미쳐 날뛰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 즉 A 구간에서 알트 폭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B나 C 사이 또는 C부터 알트 폭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24년도에 보여줬었던 이더리움 고점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유동성하고 연결을 해보면 이전 유동성만큼 나오지 않았던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상승을 만들기 위한 유동성은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4,000달러 선까지 올라가는 데는 유동성이 그렇게 이전만큼 많이 필요하진 않을 거다. 한 준수한 유동성으로도 들어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고요. 반면에 4,000달러 이상이 되는 뭐 4,300과 4,800달러는 즉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21년도 상반기 고점과 21년도 후반기 고점 4,300과 4,800달러라는 고점은 역대급 유동성이 나왔을 때 도달했었던 가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4,300, 4,800달러, 즉 여기서 말하는 뭐 B 정도 구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된 이후에 이 가격에 도달할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해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간단해요. 4,300과 4,800달러에 도달하는 순간부터는 그래서 유동성이 이런 식으로 공급됐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4,300에서 4,800 뭐 이 사이 도달하게 되면 증명됐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은 폭등할 수밖에 없다. 유동성이 들어왔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라는 해설입니다. 좀 빠르게 말하고 오늘 좀 영상 길이가 좀 길어 보여서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한 줄 정리하면은 간단해요. 우리에게는 세 개의 고점이 있습니다. 4,000달러, 4,300, 4,800달러. 결국 이 고점을 넘겨주게 되는 것은 유동성이고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이 고점까지 도달할 수 없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반대로 보면 유동성이 공급된 이후에 도달하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미쳐 날뛸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즉 유동성이 증명된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4,000 이하는 작년과 24년도 12월까지 보여줬던 그 R2 규모와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국면을 1국면이라고 본다면 이 국면이 $4,300 이상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에서부터 $4,000 미만인 1국면에서는 아직까지 결론을 보지 못한 솔라나랑 이더리움 2파전이 예상됐는데요. 현재 같이 약세장인 경우에는 이더리움 토큰,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같은 코인들, 그리고 솔라나 에코시스템에 있는 밈코인, 이 두 가지 중에 약세장에서는 솔라나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상승량을 보면은 30%, 250%, 한 8배 정도 차이를 보이고요. 쉽게 말해서 약세장이나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이더리움보다 솔라나 관련 솔라나 생태계 코인이 이득을 크게 봤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저는 근거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근거들이 100%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솔라나를 더 믿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금액을 밈이나 솔라나 생태계 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아마 올해나 내년 초까지 이 선택을 강요받게 될 거예요. 이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는 것은 내가 2300% 먹을까 230% 먹을까라는 걸 강요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장이 미쳐 날뛰는데 하나는 20배 오르고 하나는 2배 올라. 그럼 선택을 강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선택지에서 나 2배만 먹을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 1번 선택지로 강요를 받죠. 이게 선택을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택이 24년도에 결과를 못 봤고요. 앞으로 이더리움이 더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또 등장하게 될 문제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크게 봤을 때 내가 이더리움을 볼까 솔라나를 볼까라는 선택지가 갈리는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 압도적인 스테이킹을 자랑하고 있는 이더리움을 볼까, 아니면 스테이킹을 굳이 주력으로 밀지 않고 그냥 네트워크를 밀면서 활성도를 높인 솔라나, 그냥 유저수를 민 솔라나, 그런 것들을 볼까. 이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예시로 제가 둔 것처럼 상승량이 나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밈코인이 승리를 했고요. 위에서 설명했듯이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약세장, 알트 약세장에서는 솔라나 생태계가 이기고 있고, 솔라나 밈코인이 수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고, 현재까지는 흐름이 뒤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설명했었던 이더리움이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때 그 2, 3년 동안 도달한 적 없는 가격에 $4,000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더리움 관련 토큰, 이더리움 토큰들이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게 제가 예상하고 있는 25년도 하반기부터 알트코인 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구도를 조금 달리하고 있는데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들 종목 어떤 식으로 산다, 그냥 매수가까지 보여주면서 다 보여드렸었어요. 네, 지금 현재는 멤버십과 차별점을 두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3일 전, 6일 전 이런 멤버십 영상에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비교적 최근자에는 밈코인 제가 다뤄드렸고, 오늘 영상에도 밈코인이 2개 정도 소개 나갑니다. 멤버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 제가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영상에 그리 큰 비중을 두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25년도, 26년도부터는 주 1회, 2회 무조건 업로드하고 관리하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 영상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